수학 하면 딱딱하고 지루한 계산만 떠오르시나요? 사실 수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아주 정교한 비밀 언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 코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 꼭 있잖아요. 아, 적어도 이만큼은 있어야 해 라거나 최대 여기까지밖에 안 돼 같은 거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딱 떨어지는 정답 하나가 아니라 가능한 답들의 범위를 다루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이 범위를 표현하는 수학의 언어, 부등식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부등식은요, 숫자를 비교하는 문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다가 아니라 더 크다, 더 작다 같은 관계를 정의하는 거죠. 그럼 이 문법을 만드는 핵심 기호들은 뭐가 있는지 바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네 가지 핵심 기호가 있습니다. 크다, 작다를 나타내는 크다, 작다는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주요한 차이는 바로 이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에서 나옵니다. 이 아래에 붙은 선 하나가 경계값을 포함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5개 초과는 6개부터지만 5개 이상은 바로 그 5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부등식을 균형이 딱 잡힌 저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쪽 접시에 똑같은 무게를 더하거나 빼도 저울의 기울기는 그대로겠죠? 양쪽에 똑같이 양수배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계산에서는 이 관계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한 방에 뒤집어 버리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부등식의 비밀을 풀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비밀 암호 같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부등식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에요. 양수를 다룰 때랑은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죠. 왜냐고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다는 건 말이죠. 수직선에 있던 숫자들의 순서 자체를 그냥 거울에 비춘 것처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행위거든요. 자, 이 예시 한번 보세요. 원래는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였죠? 그런데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는 바로 그 순간, 보이시죠? 크다가 작다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황금률을 놓치면 완전히 반대 방향의 답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암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x가 붙은 애들은 왼쪽으로, 숫자만 있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싹 모아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5x보다 마이너스 10이 됐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양변을 음수인 마이너스 5로 나눠야 합니다. 그러자 황금률이 딱 작동하면서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히고 최종 해답인 x가 2보다 작다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연립 방정식입니다. 이건 x, y라는 비밀 코드 하나로 자물쇠 두 개를 동시에 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등식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제 우리는 답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에요. 두 방정식을 동시에 딱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정확한 지점, 바로 두 직선의 교차점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의 비밀을 푸는 데에는 특의 두 가지 기술, 그러니까 두 가지 암호 해독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대입법입니다. 말 그대로 대신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한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2랑 똑같아 라고 알려주면 다른 방정식에 있는 y의 자리에 x 플러스 2라는 진짜 정체를 쏙 집어넣는 거죠. 변수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y를 없애서 x를 구하고 그 x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y까지 찾아내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속어법인데요. 이건 변수 하나를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변수 하나를 아예 뿅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이 예시를 보면 y의 개수를 하나는 플러스 2, 하나는 마이너스 2로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식을 더하는 순간 y가 마법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남은 건 x에 대한 아주 간단한 식뿐이죠. 정말 깔끔한 방법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뭘 써야 할까요? 이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정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y는
하는 식으로 한 변수가 이미 예쁘게 정리되어 있다면 당연히 대입법이 훨씬 편하겠죠. 하지만 변수들이 양쪽에 나란히 줄 서 있다면 개수를 맞춰서 없애버리는 속어법이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이 시스템을 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버그 같은 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규칙대로 잘 풀었는데도 뭔가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경우들이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풀다 보니 변수가 다 사라졌는데 6응6처럼 너무나 당연한 말이 나온다? 아, 이건 두 방정식이 사실은 겉모습만 다른 똑같은 녀석이었구나 하는 신호예요. 모든 점이 해가 되는 거죠. 반대로 변수는 사라졌는데 마이너스 6은6처럼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다? 이건 두 직선이 평행해서 영원히 만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가 아예 없는 거죠. 이건 계산 실수가 아니라 두 방정식의 관계를 알려주는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해독한 비밀 코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등식은 범위를 찾고 연립방정식은 하나의 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을 뒤집는 황금률,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또 상황에 맞게 대입법과 소곡법이라는 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하고요. 때로는 해가 없거나 무한히 많을 수도 있다는 반전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정답 하나를 찾는 데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데이터가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서는 어쩌면 문제의 경계, 그 가능성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는 게 더 깊은 통찰을 주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수학적 언어들이 바로 그런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